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경로 분석을 실습했던 걸 가지고 이제 두 개의 집단, 즉 대학과 연구소, 지금 이 모형이 전체적인 결과인데 뭐 대학과 연구소를 구분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결과를 대학과 연구소는 각각 어떤지,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대학이 마케팅 투자액이 문의 건수에 미치는 요 영향이 대학이 연구소와 다른지, 자, 이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집단을 나눠서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다중 집단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그룹 어널리시스라고 하죠. 자, 그걸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건 조절 효과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조절 변수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기관이 되겠죠. 연구소냐 대학이냐에 따라서 경로 개수의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엔을 이용해서, 자, 이제 우리가 했었던 게 이제 그 2회차까지였는데, 자, 경로 분석 연습에 이 설정된 이력은 이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 분석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경로 분석으로 딱 들어가면, 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설정된 이력에서 두 번째 거 최종적으로 한 걸 불러온다. 자, 그러면 추후에 다시 하더라도 이걸 지우지 않느라 그대로 이제 남아 있겠죠. 만약에 그래서 분석 초기화를 누르면 2회차가 사라질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절 변수 여기 있죠. 조절 변수. 자, 지금 대학과 연구소를 각각 구분한 거를 구분이라고 하는 변수로 설정을 했어요. 자, 구분. 자, 이게 이제 처음에 데이터를 올릴 때 보기형으로 해야만 이 구분이라고 하는 변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숫자형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다중집단 분석의 변수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못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주시고, 자, 비제약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연구소와 대학 그 두 개를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면, 자, 설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 설정을 눌러보죠. 그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타났지만 이제 이게 3회차가 지금 나타나지 않지, 3회차가 이제 되게 됩니다. 자, 그대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최종적인 모델의 결과에서 이제 집단별로 결과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모델 적합도가 이제 제시되는데, 이 모델 적합도는 전체 모델의 적합도 돌렸던 것하고 결과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모델 적합도의 의미는 하나의 모델에 대학 데이터하고 연구소의 그 영향관계 데이터를 하나의 모델에 넣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냐에 대한 검증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냥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서 구조방정식을 한다는 건 변인 간의 관계가 데이터와 모델이 맞냐고, 다중집단을 했을 때의 적합도의 결과는 두 개의 집단의 영향관계가 하나의 모델에 넣었을 때 괜찮냐, 즉 이 두 개가 비슷하냐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의 인과관계와, 대학은 예를 들어 마케팅 투자액과 여기가 되게 강한데 연구소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액이 만약에 강하고 나머지가 강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 완전히 달라버리면 그때는 적합도가 나쁘게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점, 개념적인 차이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적합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변인 간 영향관계, 연구소, 대학 표로 딱 나눠져서 나타나고 있죠. 자, 보시면 예를 들어 문의 건수에는 해외 투자액이 유의한데 연구소의 경우, 대학은 마케팅 투자액이 유리해요. 자, 이게 또 큰 시사점이죠. 연구소에서는 해외 투자액이 높을수록 마케팅보다 해외 쪽에서의 어떤 그 액션이 있을수록 문의 건수와 같은 성과가 나타나는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해외보다는 뭐 국내 마케팅과 같은 이런 데에서 더 성과가 직접 나타난다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중 집단을 하는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유의한데 여기는 유의하지 않다. 왜 그럴까? 그게 무엇일까를 해석하는 게 핵심적인 목적이 되겠죠. 자, 다른 사항도 한번 볼까요? 미팅 건수에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모두 유의해요. P값이 0.0보다 작죠. 그런데 연구소는 마케팅 투자액은 유의한데 또 여기 해외 투자액은 미팅 건수에 유의하지 않죠. 자, 이 얘기는 뭐 미팅을 갖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 투자와 관련이 있다기보다 이제 마케팅 투자액이 더 높을수록 미팅 건수가 더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관계가 강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집단에 어떤 변수는 유의하고 어떤 변수는 유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게 어떤 의미일까를 이제 연구자가 잘 실제 사례와 실제 상황과 해석을 하고 조언을 해야 좀 더 좋은 연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게 이제 다중집단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진 않죠. 그래서 보시면 표가 이제 붙어서 제시가 되고 연구소의 결과, 대학은 어떻다. 그리고 연구소와 대학의 결과 그래프 나오고. 자, 수정지수가 연구소와 대학이 각각 나오는데 솔직히 이제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소의 모델은 이렇게 설정하고 대학은 이렇게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중집단 분석을 하기 이전에 전체의 모델을 가지고 수정을 하는 건 괜찮지만 다중집단 분석을 한 이후에 모델 수정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점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상관을 연결했던 역시 상관에 대한 수정 지수가 쭉 제시되고, 자, 상세 결과에서는 이제 좀 더 상세하게 그 모델에 대한 더 많은 적합도, 예를 들어 뭐 ECVI, AIC, BIC 같은 정보 기준값 이런 것들도 다 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들이 이제 쭉 제시가 되죠. 경로 분석이니까 아주 다양한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서 이제 지금 비제약으로 했는데, 비제약은 그냥 단순하게 두 개의 결과 집단에서의 결과가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냐, 물론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하나의 경로를 가지고 좀 더 통계적으로 연구소의 결과가 0.3이었고 대학의 결과가 0.2였는데 다르죠, 당연히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 이제 오차를 감안했을 때 그게 유의하게 다른 거냐, 오차를 감안했을 때 유의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인 검증을 통계적인 제약을 통해서 같다라고 해서 그 결과가 이제 억셉트 되냐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 요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엑셀에다가 지금 나온 적합도의 결과를 한번 이제 좀 그 저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 결과를 그대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냥 다중집단 했던 거죠. 자,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자, 이제 모델 설정에서 이제 경로 제약을 하시고, 경로 제약. 그 다음에 마케팅 투자액이 문의 건수에 미치는 요 경로가 두 집단 간에 같은지 다른지를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같다라고 해요. 무조건. 마케팅 투자액이 문의 건수에 미치는 영향이 같다. 왜 같다라고 하냐? 일단 같다라고 하고 같다라고 해도 되는지 아니면 같다라고 하면 틀린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카이스케어가 30이었어요. 자, 한번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중집단 분석 구조방정식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30이었어요. 비제약으로 했을 때. 그런데 같다라고 했더니
22 됐어요. 말이 안 되는구나. 같다라고 했더니 50이 됐어요. 52. 카이스퀘어가 더 증가했죠. 자, 카이스퀘어가 더 증가했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죠? 데이터와 모델이 맞지 않는다. 같다라고 했더니 더 맞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같지 않다는 얘기죠. 무슨 논리학 수업 같죠? 예. 같다라고 했는데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같다라고 했는데 5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31 조금 약간 달라지겠죠. 달라지기는 31 혹은 뭐 29 거의 비슷해요. 같다라고 하나 그냥 했나 안 하나 그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같다라고 했는데 괜찮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은 제약을 어떤 집단에 대해서 제약을 해서 기존에 있던 카이스퀘어와 비교할 때 더 커지면 그땐 같지 않다라는 거고, 비슷하면 같다라고 해도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제약 방법입니다. 경로 제약 방법. 자, 역시 약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잘 곰곰이 새벽에 촛불 하나 켜놓고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같다라고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엑셀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같다라고 하기 이전에 28.32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커지냐 비슷하냐. 자, 이걸 보는 거죠. 자, 경로 제약에서 이제 부분적인 제약을 할 거예요. 부분적인 제약을. 모두 제약을 할 경우에는 모든 경로가 다 같다라고 하는 거고, 어떤 특정한 경로만 같다라고 할 때는 부분 제약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리그레이션, 회귀계수, 경로계수에 대해서 같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종속 변수는 문의 건수였나요? 네, 문의 건수. 독립 변수는 마케팅 투자액. 마케팅 투자액. 자, 그리고 여기 설정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약을 했어요. 제약을 부분적으로 경로 관계, 즉 문의 건수, 마케팅 투자액이 문의 건수에 미치는, 자, 요거를 이제 제약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석하기를 누르면, 자, 잘 보시면 문의 건수가 마케팅 투자액에 지금 같다라고 했어요. 지금 실제 이 상황에서는 경로 제약을 했을 때는 변인 간의 영향관계 분석을 이걸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지금 이제 보는 이유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요. 자, 연구소에서 마케팅 투자액이 문의 건수에 미치는 표준화 계수를 제외한 비표준화부터 P값은 대학에서의 비표준화의 P값과 똑같아요. 그죠? 0.112, 0.112. 표준오차 4949. T값 297, 297. 그 다음에 유의확률 0.02, 0.02. 왜냐하면 강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같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표준화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표본의 표준 편차 가지고 나눠준 값이기 때문에 집단의 수가 다르고 표준 편차가 다르면 어쩔 수 없이 좀 달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요걸 보는 게 아니라 같다라고 해도 되냐 해요. 자, 지금 카이스퀘어를 보면 어떻죠? 32.013이에요. 자유도는 아까 8이었는데 지금 9예요. 같다라고 하나를 강제로 제약하면 자유도라고 하는 게 하나씩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여기다 갖다 붙일게요. 그래서 경로 1 제약.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적합도가 어떠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경로 제약 같은 이제 어떤 제약 모델을 했을 때 두 개의 모델의 비교는 이때 이제 카이스퀘어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 같다라고 해도 되나요? 28.3이었는데 30.0으로 커졌죠. 자, 커졌다고 하면 좋은 시그널이에요, 나쁜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구분 자체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모델과 데이터 간에 좀 안 맞게 되는 거죠. 약간 같다라고 했더니. 근데 지금 보면 그 차이가 몇이에요? 자, 여기다 한번 차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 자, B의 4에서 B의 3을 빼면 3.691의 차이가 나죠. 카이스퀘어가 3.691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인가요? 아닌가요? 자, 이거를 알고 바로 대답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천재거나 아니면 편집증이 있거나. 이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통계적인 검증을 해야 돼요. 자유도가 몇 차이가 됐죠? 1.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델 하나를 수정한 거예요. 두 개의 차이가 하나는 같다라고 한 거고 하나는 같다라고 안 한 거예요. 그냥 하나 차이예요. 하나의 모델에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때 카이스퀘어가 3.691의 차이가 있다. 자,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자, 아주 좀 심플하게 대략 가늠하기 위한 방법은 이게 바로 교차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카이제곱 분포표. 자, 요걸 보면은 대략은 알 수 있어요. 자, 카이스퀘어 분포표를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유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유도입니다. 자유도가 1, 그죠? 우린 자유도 1이죠. 그리고 유의 수준이 0.05예요. 그죠? 자, 그때 이 카이스퀘어 값은 몇이에요? 3.84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3.84보다 커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3.94, 4점 몇 이렇게 3.84보다 작으면 이러한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6 몇이죠? 3.69죠. 이거는 유의 확률이 0.05보다는 조금 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확하게 아냐? 엑셀에서 삽입의 함수 수식의 함수에 보면은 여기 이제 카이스퀘어 디스트 RT라고 있는데 저기 한번 찾아보죠. 통계에서 자,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하게 되면 이게 그 P값에 그러니까 1 P값이 나와요. RT로 해야지 이제 제대로 게 나옵니다. 자, 요거를 확인하면 카이스퀘어 몇이냐, 자유도 몇이냐 이걸 입력하면 P값이 계산이 돼요. 카이스퀘어는 요거죠. B5열에 있어요. 자유도는 이거죠. C5열에 있어요. 그때 유의 확률을 보면 0.0547. 자, 확인. 셋째 자리까지 하면 자, 0.05가 되네요. 0.05보다 크죠. 0.05에 근접한 이유는 이게 아까 카이스퀘어 검정표를 보니까 3.84면 0.05에 해당되는데 그거에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그래도 0.05에는 가까워요. 근데 0.5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찌 보면 상당히 무식한 학문이에요. 0.05보다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해버리니까 어쨌든 그래도 기각. 자, 그러면은 두 집단 간에 이 경로의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가 되죠. 없다. 같다라고 해도 된다예요. 자, 아까 결과죠. 지금 결과가 아니라 자, 뭐 다중 집단 그냥 설정하기 이전에 자, 비제약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레포팅은 비제약으로 해요. 제약은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봤을 때
마케팅 투자액이 문의 건수에 미치는 요게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마케팅 투자액은 문의 건수에 유의하지 않고 연구소는 대학은 유의하고 이런 차이가 현격한데 통계적인 검증을 해서 같다라고 해도 되냐라고 했더니 약간 좀 뭐 다 같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된다. 영향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된 거죠. 이게 이제 제약 모델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건 하나인 거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경로를 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모델을 각각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마케팅 투자액이 미팅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요 상황에서 경로, 파셜, 리그레션, 종속, 문의 건수, 해외 투자액 독립 변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제약이 되는 거죠. 제약을 따로 이제 만약에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분석하기를 눌러서 자, 역시 이 결과 나오죠. 자, 이거는 같다라고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이 차이는 더 3.29예요. 그죠? 더 작죠. 그리고 그때 유의확률은 0.07이에요. 역시 유의하지 않죠. 이 얘기 때문에 같다라고 해도 됐다. 자, 그럼 같다라고 해도 되니까 지금 했던 요 경로는 조절 효과가 그 연구소와 대학 간의 이 경로는 조절 효과가 있다 없다? 조절 효과가 없다.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게 두 개의 영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스퀘어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야 조절 효과가 있는 거죠. 같다라고 했더니 안 된다라고 해야지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역시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복잡하고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좀 본인의 것으로 염두하기 위해서는 몇 번 좀 생각을 본인이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